자, 부분집합의 두 번째 시간, 부분집합의 개수입니다. 부분집합의 개수는 엄청 중요해요. 문제. 네. 이 파트가 이제 아마 시험 문제 출제율이 100%인 녀석이 됩니다. 물론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게 꼭 나온다는 건 아닌데, 부분집합의 개수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응용 문제가 나오고 시험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부분집합의 개수는 앞으로도 더 유형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은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 그리고 특정 원소의 해석, 이게 뭐 간략하게 쓴 거니까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특정 원소의 해석, 그리고 포함관계 활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보통 교과서에 제일 많이 실려있는 문제고요. 키포인트는 뭐냐? 키포인트가 뭐냐? 키포인트는 모두 결국 벤 다이어그램이다. 전부 다 벤 다이어그램. 선생님 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포인트가 다 똑같아요? 벤 다이어그램? 네, 벤 다이어그램을 하시면 돼요. 부분 집합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뭐 집합의 연산이라는 걸 공부할 건데, 집합을 가장 아름답게 해석하고 가장 논리적이고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는 건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은 좀 제발 좀 그려주십시오. 부분 집합에서 벤 다이어그램은 기본적으로 벗어나지 않는 집합이니까 어떤 집합의 부분 집합이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원소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는 관심이 없었죠? 네. 가볼까요?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자, 부분 집합의 개수에 대해서 직접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1, 2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A의 부분 집합을 우리가 X라고 했다. X가 A가 포함될 때, X가 A의 부분 집합일 때, X의 개수를 구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직접 구하시면 된다고 하죠. 직접 다 구하시면 됩니다. 자, 공집합. 원소가 한 개인 거 1, 원소가 한 개인 거 2, 원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 자기 자신 1, 2. 그래서 총 몇 개가 있다? 4개가 있어. 그죠? 그 다음. 이번에는 1, 2, 3이라 해볼까요? 그리고 이번에는 B가 A에 포함된다고 합시다. 그러면 원소가 하나도 없는 공집합. 편의상 이렇게 쓸게요. 원소가 한 개 있는 거 1, 2, 3. 원소가 2개 있는 거 1, 2, 1, 3, 2, 3. 원소가 모두 들어가 있는 자기 자신 1, 2, 3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네. 그잖아. 근데 우리가 원소가 좀 늘어나요. 그러면 그걸 직접 세기가 좀 불편하지 않을까? 그죠? 직접 세면 좀 노가다스럽고. 뭔가 좀 아름다운 방법이나 뭔가 수학적인 느낌이 들게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도대체 뭐 어떻게 해야 될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결국 벤 다이어그램을 한다. 벤 다이어그램도 안 돼. 와우. 도대체 벤 다이어그램이 도대체 뭡니까, 선생님? 해봅시다. 자, X가 A에 포함된다? 이걸 가지고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려고 해요. 어떻게 되지? X라는 애를 A에 쏙 넣어주는 그림을 그려요. 자, 그리고 한번 잘 들어봐. 여기서 X라는 녀석은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되지? 공집합부터 자기 자신 A까지잖아. 그러니까 얘는 원소가 하나도 없어도 되는 거죠. 공집합은 원소가 없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라는 말은 원소가 다 들어가도 돼요. 원소가 모두 포함돼도 상관없는 거죠. 원소가 있던 없던 상관없는 거죠. 이 그림 자체는 X가 벤 다이어그램에서 X는 A를 벗어날 수 없어요. 벗어나지 않게 그려놨으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봐. 여기 영역을 우리가 구분을 지읍시다. 여기 1번 영역이라고 하고 여기를 2번 영역이라고 표시해 볼게요. 이해되시겠어요? 1번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X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요. 2번과 1번을 합친 게 A 영역이 됩니다. 2번 영역은 A의 영역이지만 X가 아닌 영역을 속하는 거죠. 한 번 더. X는 1번 영역이고요. 1번, 2번을 합치면 A가 되고요. 2번은 X는 아니면서 A인 거. A이면서 X는 아닌 영역이 됩니다. 자, 그러면 원소한테 가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원소 1이 있는데, 원소 1이 있는데, 이 1이 1번 영역이나 2번 영역 중에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겠죠. 벗어나지 않을 거니까. 그래서 원소 1이 갈 수 있는 영역은 몇 군데가 있어요? 2군데가 있어요. 원소 2가 갈 수 있는 데는 몇 군데 있을까? 2군데 있겠죠.
곱하니까 4가 나왔어. 아까 4개였지. 원소 1이 갈 수 있는 거, 이번엔 B니까 이거 B를 살짝 바꿔줄까? 자, 요걸 B라고 불러보자. 이렇게 B라고 불렀을 때 갈 수 있는 영역이 몇 군데 있어요? 마찬가지 2군데 있습니다. 2가 갈 수 있는 거 2군데, 3에 갈 수 있는 거 2군데 곱해 주시면 8가지. 경우의 수를 구하는 거랑 똑같아요. 되셨나요?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을 해석할 때 정말 좋은 도구다. 자, 그러면 문제를 조금 더 하나 더 얘기하고 가볼까? A가 있어요. A가 1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애도 있고. 갑자기 놀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뭐 할까요? 그 다음에 5 할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원소가 몇 개 있습니까?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4개가 있죠. 네. 그런데 집합 B가 집합 A의 부분 집합입니다. 그때 집합 B의 개수를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우린 제일 먼저 무엇 생각해야 된다고?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 찡, A 안에 B를 쏙 집어넣어요. 벗어나지 않게 그렸어요. 그리고 가서 이제 무엇 한다고? 네, 원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2군데. 갈 수 있는 거 몇 군데? 2군데. 너는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니? 저도 2군데요. 너는 갈 수 있는 데가 몇 군데야? 저도 2군데인데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2군데, 2군데, 2군데니까 그래가지고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답은 16. 다르게 쓰면 그냥 2의 대제곱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공식이 있긴 한데 공식 만들지 마시고 그냥 세는 게 제일 좋아요. 그냥 하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가봅시다. 자,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할 때 벤 다이어그램은 집합의 프리패스다. 그냥 무사 통과예요. 벤 다이어그램만 잘 사용하잖아. 그러면 집합을 모든 걸 이해할 수 있죠. 집합의 정의는 항상 식으로 나타나는 것보다 그림,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나는 게 가장 좋은 방법. 만병통치약이다. 상태 이상 뭔지 알죠? 상태 이상. 뭐 버프가 디버프가 걸렸어. 뾰로롱 하면 다 사라져. 그러니까 머리가 복잡하고 막 어려운 것 같아. 문제를 풀 때. 근데 집합 문제라면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시면 돼요. 도대체 벤 아저씨가 도대체 뭐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동그라미 그려주고 뭐 네모난 거 그려주고 이게 집합이라고 그러고 이게 뭐가 대단한 거냐 선생님 했는데 점점점 벤 다이어그램을 만든 벤 아저씨가 좀 대단해 보이죠. 해볼까요? 그래서 자, 특정 원소의 해석입니다. 좀 어려워요. 특정 원소의 해석. 자,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 여기 A가 원소인 어떤 조건제 집합이 있네요. A는 이 집합의 원소 자리죠. 이 자리가 항상 원소 자리라고 그러는데 A가 6의 약수입니다. 그러면 A가 6의 약수니까 우리는 당연히 1, 2, 3, 6이라고 쓰겠지. 자, 그 중에서 B가 A의 부분집합인데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원소 1을 포함하는 부분집합. 특정 원소란 거죠. 이게 특정 원소라는 개념이야. 특정 원소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겠냐. 원소 1이라는 딱 꼬집어서 한 원소를 말했어요. 그 원소를 포함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럼 제일 먼저 무엇 해야 될까? 일단 벤 다이어그램을 만족하게 그려보자. 여기 A가 있고 여기 B가 있어요. 먼저 그리는 거야. 벤 다이어그램을 먼저 하나 그렸어. 자, 각 원소를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셀 건데 그 특정 원소 1부터 한번 해볼게요. 동그라미 먼저 줄게. 특정 원소 1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자. 특정 원소 1이 꼭 포함되라 그랬죠? 그러면 이 1은 어디에 가야 돼? 어느 영역에 들어가야 되지? 그렇지. 거기에 들어가야 되잖아. 그지? 여기 1이 와야 돼요. 1은 이쪽에 가면 안 돼. 요 자리는 갈 수 없어. 요 자리 가야지. 그죠? 별 자리는 갈 수 없고 달 자리에 가야지.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곳은 몇 가지? 한 가지. 근데 2가 갈 수 있는 곳은? 특정 원소는 반드시 포함을 했지만 2가 꼭 들어가라 그랬어요? 아니요. 2가 들어가지 마라 그랬나? 아니요. 그러니까 2가 갈 수 있는 건 몇 군데야? 별이나 달 중에 아무 데나 갈 수 있으니까 2군데. 3도 2군데, 6도 2군데 이렇게 되는 거야. 뭐야 2군데인데 왜 이러니 선생님? 2군데 이렇게 되는 거야. 8가지가 답이 됩니다.
되잖아요? 한 번 더 해볼까? 이번에는 A의 부분집합 X가 있어요. X가 A의 부분집합인데 A라는 녀석은 1, 2, 3, 6이었죠? 그 중에서 1, 2를 모두 포함하지 않는 이랍시다. 모두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X라고 쓰고 여기 A라고 씁시다. 먼저 벤 다이어그램부터 먼저 항상 그려주시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두 번째로는 각 원소마다 하나하나마다 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1이 반드시 포함되라 그랬잖아요. 1이 반드시 포함되라. 포함되지 마라. 미안합니다. 1이 포함되지 마라 그랬고 2도 포함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1은 어디 가야 돼? 거기 가야지. 2는 여기 와야죠. 1은 갈 수 있는 데가 한 군데, 2가 갈 수 있는 곳은 한 군데입니다. 3은 아무 데나 가도 돼요. 6, 두 군데. 곱해 주시면 답은 4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이번에는 A1이라는 녀석이 있어요. 이름표다, 이름표 겁먹지 마시고 A1이 뭡니까 선생님들 마시고요. 자, 이번에는 X라는 녀석이 원소가 됩니다. 그죠? 여기 원소 자리인데 A1이라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냐 해보니까 자연수라고 그랬습니다. 오, 많겠다. 그죠? X는 10보다 작아야 되니까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있어요. 자, 조건 한번 만들어보자. 홀수를 포함하는 아니야, 이러면 안 되지. 지금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했다. 미안합니다. 뭐 할까? 소수 할까요? 네. 소수를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어요. 소수들은 모두 빠짐없이 포함하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 그럼 소수가 누구지? 소수가 누구야, 소수? 2, 3, 5, 7. 4개가 있죠? 그럼 포함하라고 그랬으니까 얘는 어디로 가야 돼? 거기로 가야겠지? 2, 3, 5, 7.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씩 있어요. 나머지 원소들 한번 생각해보자. 나머지 원소들은 1은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두 군데. 마찬가지 4도 두 군데, 6도, 7도, 8도, 9도 두 군데. 됐나요? 그냥 곱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 이쁘게 공식으로 만들어요. 이제 공식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요. 자, 한번 공식 한번 만들어 볼게. 말만 해올게. 지금 원소가 총 몇 개 있어? 9개가 있어요. 이 9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는 2의 9제곱이래. 왜냐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에 갈 수 있는 것도 두 군데, 2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군데, 9가 갈 수 있는 것도 두 군데니까 2를 9번 곱했으니까. 그런데 특정 원소 소수를 포함하지 않는, 포함하는, 지금 포함하는 겁니다. 소수를 포함한다. 소수가 지금 몇 개야? 4개죠? 그 4개를 제외하면 몇 개 남겠어? 5개 남겠지? 그래서 2의 5제곱으로 바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공식 외우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해줘요. 있었죠? 여기까지?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그 녀석으로 돌아가서 A1 다시 해보자. A1이 있는데 A1이 1, 2, 3, 4, 5, 6, 7, 8, 9까지 있어요. 이번에는 1, 2, 3은 포함하고 4, 5는 포함하지 않는 부분집합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1, 2, 3을 포함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은 어디 가야 돼? 여기 가야지. 그지? 그 다음에 4, 5는 포함하지 않았으니까 4, 5는 어디 가야 돼? 밖으로 가야죠. 남은 원소가 누구 있어? 남은 원소는 6이랑 7이랑 8만 남았고 9가 남았네요. 이렇게 4개가 남았어요. 그럼 갈 수 있는 게 두 군데, 두 군데, 두 군데니까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해서 16, 16가지의 부분집합이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좀 어렵습니다. 자, 넘어가 보자. 자, 이거 심화 문제. 오늘 심화 문제니까 지금 처음부터 도전 안 된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자, 집합이 1부터 7까지가 있는데요. 이런 표현이 좀
특이하다, 그죠? 문제를 보니까 처음 보는 녀석이야. 적어도 한 개의 짝수를 원소로 하는 부분집합이래요.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적어도 짝수는 한 개 포함하라 그랬어. 부분집합 중에서 이렇게 됐으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앞에서 계속 배우고 있었던 핵심은 부분집합 문제는 항상 특정 원소를 가지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누구 딱 집어줘야 돼. 지금 집합 A에 있는 1, 2, 3, 4, 5, 6, 7 소속되어 있는 것 중에서 정확하게 1이면 1, 뭐 3이면 3, 5면 5, 6이면 6 이런 거 정확히 딱 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적어도 한 개라는 말이 되게 어색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선생님? 적어도 한 개니까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거든요. 요게 지금 별표를 딱 얼마나 별표가 딱 찾아야 되는 녀석이야. 지금 개수에 대해서 물어봤어. 이 문제에서 유형으로 보면 요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개수 몇 개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짝수니까 짝수가 지금 몇 개 있니? 2, 4, 6, 3개가 있으니까요. 짝수가 한 개 들어간 경우, 짝수가 2개 들어간 경우, 짝수가 3개 들어간 경우를 문제를 풀어야 돼요. 첫 번째.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자. 빨간색을 보세요. 여기 별표 쳐볼게. 특정 원소로 해석해야 되니까 짝수가 한 개에 되는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줘. 2가 포함된 경우. 물론 2가 포함되면은 4는 포함되지 않고 6도 포함되지 않아야겠지. 이렇게 쓰지 말자. 특정 원소로 봐야 돼. 2, 4, 6 중에서 너는 포함되고 포함되지 않고 포함되지 않고 너는 포함 안 되고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안 되고 되고 이렇게 풀어야 돼. 이번에는 짝수가 2개 들어간 경우니까 2개는 정확하게 꼭 집어주지 않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집어줘야 돼. 그 특정 원소를 누구 아무 개. 여러분 반을 한번 돌아가 봐요. 여러분 반에 있는데 그 중에서 짝수 본 애들 중에 한 명은 우리 이번에 대표로 나가야 돼. 그러면 다 나가야 돼. 짝수예요. 적어도 한 명이잖아. 그러면 한 명 중에 아무나 나가면 되는 거 아니니? 그러니까 골라줘야지. 모르겠다고? 아니 철수가 짝수고 영희가 짝수야. 철수가 나간 거랑 영희가 나간 거랑 똑같아? 다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2개가 나간다 그랬을 때도 2가 들어가고 4가 나가고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번엔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어. 그 다음에 3개가 다 들어가는 경우는 2도 4도 6도 다 들어가야 돼. 선생님 그럼 이거 따로 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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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풀고 해야 돼. 그래요? 그래. 해보자. 원소가 총 7개인데 너는 들어가고 너는 안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어쨌든 3개는 갈 곳이 정해져 있죠.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자. 부분집합 그랬으면 제일 먼저 무엇 하라고? 벤 다이어그램부터 그리라고. A가 하나 딱 하고 있어. 우리가 편의상 걔를 B라고 부르면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런데 첫 번째 이거 1번 해볼게. 1번은 2가 들어가고 4하고 6은 들어가지 않아. 나머지 그러면 1번하고 3번하고 5하고 7은 마음대로 가도 되죠. 그러니까 2의 몇 제곱이 되겠니? 4제곱. 마찬가지겠죠. 얘도 2의 4제곱. 2의 4제곱. 얘도 2의 4제곱. 위치는 다르지만. 어떻게 위치가 다른 거야, 선생님? 선생님들? 위치가 다르다네요? 얘는 2가 4가 들어가서 여기 2가 가고 4가 가고 여기 밖에 있는 경우 이렇게 된 거지. 그지? 하지만 어쨌든 분명히 2, 4, 6 짝수들은 위치가 정해져 있으니까 나머지 홀수들만 배열을 시켜주면 되겠죠. 마찬가지 얘가 다 들어가니까 얘도 2의 대제곱이 될 거야. 그럼 이걸 다 세서 더해주시면 되겠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별표겠어? 그게 아니지.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해석합시다.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라고? 적어도 한 개. 적어도라는 말에 이제 더 꽂혀서 봅시다. 적어도 한 개. 개수도 개수 개. 특정 원소가 없어요. 특정 원소는 없지만 대충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준 게 누구야? 그렇지. 짝수라는 말을 하고 있어. 그래서 짝수만 여기 표시를 해주면 되겠죠. 기본적으로 짝수를 2, 4, 6 이렇게 표시해보자.
짝수들 중에서 한 개가 들어가야 돼. 적어도 한 개. 꼭 들어가야 돼? 아니야. 누가 들어가긴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꼭 집어주진 않았어. 특정 원소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2가 들어가고 4하고 6이 안 들어가고 이게 다 풀었단 말이야. 근데 너무 많잖아. 경우의 수가. 가지수가. 그럼 어떻게 하냐면 뒤집어 보는 거야. 반대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적어도 하나가 포함되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2, 4, 6이 모두 포함되지 않은 걸 생각해. 그거를 전체 부분집합 중에서 부분집합의 전체 계수 중에서 얘를 빼버립니다. 2, 4, 6이 하나도 없는 걸 다 빼버립니다. 걸러내면 2, 4, 6 다르게 말하면 짝수들 중에서 한 개 이상은 포함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응? 모르겠다고? 자, 글씨도 좀 맞춰볼게. 우리 지금 짝수를 구하고 싶은 건데 그래, 우린 짝수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문제에서 짝수가 2, 4, 6이야. 그리고 포함되는 걸 구했어요. 그래서 적어도 한 개 이상은 포함되어야 돼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모두 포함되지 않게 재해석해 보는 거야. 한 개니까 딱 특정 원소가 정해진 게 아니잖아. 누가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 이런 문제가 아니잖니. 그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거라고? 그 녀석을 차라리 한 개, 두 개, 세 개 들어간 거 다 따진 게 아니라 한 개도 없는 거, 빵개 돼 있는 거. 얘가 포함되지 않은 걸 구해버렸어. 전체에서 빼버리면 한 개나 두 개나 세 개나 들어가 있지 않을까. 이제 자, 그러면 한번 접근을 해보자. 일단 부분집합 문제가 나왔으니까 무엇 해야 돼요? 벤다이어그램부터 그리고 계속 벤다이어그램이야. 자, 우리 편의상 부분집합을 B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 B가 A에 포함되게 그리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의 목표는 전체 부분집합 개수를 구해야 되는데 전체 부분집합 개수는 2의 7제곱이 될 거야. 그죠? 모든 원소들이 두 가지. 그 중에서 2, 4, 6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니까 2라는 원소가 포함되지 않으려면 여기 가야겠죠? 2하고 4하고 6. 그럼 2, 4, 6이 여기까지 가니까 갈 수 있는 데가 나머지 녀석들한테 가야 되니까 1, 3, 5, 7은 갈 수 있다. 그죠? 그래서 포함되지 않는 방법은 2의 4제곱이 있을 거야. 빼주시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녀석을 가지고 계산하시면 되겠다. 그죠? 2의 7제곱이 얼마인지 모르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뭐 2의 7제곱은 뭐 128이 될 거고요. 2의 4제곱은 16이 돼요.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빼주면은 얘는 뭐 112가 되겠죠. 여기까지. 문제를 살짝 바꾸면 짝수를 원소로 갖는 적어도 한 개 원소를 갖고 있는 진 부분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다시 한 개를 더 빼주시면 되겠죠. 그지? 그러다 보면 우리가 구한 이 112개는 당연히 진짜 부분집합 자기 자신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기 자신 1, 2, 3, 4, 5, 6, 7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하나를 빼줘야지. 그래서 빼주면 111이 된다. 되겠어? 자, 다음 거. 자, 포함관계의 응용 문제야. 이번에는 또 이걸 만족하래요. 부분집합이잖아, 그지? 이거 누가 봐도 부분집합이야. 이거 갖고 우리가 뭐 괴로워할 게 뭐 있어. 부분집합인가 분명한데. 자, 부분집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접근할 거니까 요렇게 나왔어요. 포함관계가 나왔어요. 포함관계가 나오든 말든 간에 우리는 일단 무엇 해야 돼? 부분집합이 나왔으니까 당연히 만족하는 그림을 그려주셔야죠. 자, A가 있는데요. A보다는 더 큰 덩어리가 X, X보다는 더 큰 게 B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너무 그림이 더럽나? 네. 너무 그림이 더러우면 다른 걸 해줄게. 자, 첫 번째 요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렇게 있고 뭐 세 번째 뭐 요렇게 있다. 됐죠? 요게 지금 A고요. 요게 뭐 X고 요게 B입니다. 자, 가장 큰 덩어리인 B를 기준으로 해서 특정 원소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A라는 녀석은 이미 1, 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라는 녀석은 이미 가야 돼. 여기 1, 2로. 그죠? 1, 2라는 원소는 더 이상
갈 곳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갔으니까. 자, 그럼 3한테 가서 물어봅시다. 3이 갈 수 있는 곳은 총 몇 군데인가? 여기를 우리가 편의상 별이라고, 여긴 달이라고, 여긴 하트라고 합시다.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3은 별에 갈 수 있나요? 달에 갈 수 있나요? 하트에 갈 수 있나요?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3은 별에 절대 못 가죠. 3이 만약에 별에 가면 집합 A 구성이 잘못됐어요. 그죠? 집합 A는 1, 2라는 녀석밖에 없어야 되는데 만약에 별 자리에 3이 가버리면 A는 원소 1, 2를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라는 말이 안 돼. 그래? 1, 2를 원소로 갖지 않고 1, 2, 3을 갖고 있어버려. 그러니까 3이라는 녀석은 달이랑 하트 자리에 가야 돼. 그죠? 4 마찬가지 달이랑 하트 자리에 가야겠지? 그래서 이렇게 두 군데 갑니다. 그래서 곱해주시면 네 가지 밖에 없네요. 그래서 네 가지 쓰시면 돼요. 됐나요? 여기까지? 대단한 거 없어, 그지? 안 어렵지? 들어가지 않고 그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여러분이 해결하시면 됩니다.